드디어 나온 스파이더맨 예고편, 이제서야 나온 스파이더맨 예고편. 역대 스파이더맨들이 모두 등장한다는 루머에 어울리게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빌런 문어 교수님도 출첵 완료하셨고, Hello, Peter. 알류 시리어스 형님 목소리도 들리고,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 빌런, 일렉트로의 제이미 폭스도 캐스팅 확정. 20년간 보아왔던 온갖 거미 패밀리들 총출동한다고. 게다가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도 LA에서 촬영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최소 카메오라도 나올 분위기. 일부 루머에 따르면 주연급 조연으로 이 역대 스파이더맨들이 등장할 것이란 소문까지. 근데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드래곤볼 마냥 옛 스파이더맨들을 다 모은 것에서 더 나아가 MCU의 엑스맨, 데드풀, 원작의 상위 세계관, 초월 우주 세계관, 거기에 다른 회사 시네마 유니버스까지 전부 다 불러와 죄다 섞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부 다 여기로 들어오라 이거요. 심지어 이런 대통합을 통해 세계관을 미친듯이 키워서 스크린, OTT, TV, 게임 등등 온갖 플랫폼도 다 장악해 아주 이 행성의 콘텐츠 산업을 다 잡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혼자 다쳐갈래요. 이 부자 생쥐놈들은 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들, 이것들을 한 세계관으로 섞어내는 방법은 당연 멀티버스입니다.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한 우주에 불과하며 세상엔 이 우주 말고도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의 지구 말고도 또 다른 우주엔 또 다른 지구도 있기에 1번 지구엔 오련무비인 제가, 2번 지구엔 조인성 같은 오련무비가, 3번 지구엔 차은우 같은 오련무비가, 4번엔 원빈 같은, 하지마, 이 개새끼! 여튼 다른 우주엔 이렇게 다른 오련무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우주만 왜 이래? 그렇기에 예를 들어 1번 우주의 지구 뉴욕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이, 2번 우주 지구에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이, 3번 우주 지구 뉴욕에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존재하고 차원의 문이 열려 서로 다른 차원의 우주를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서로 다른 스파이더맨들이 모일 수도 있기에 이렇게 1번 우주의 빌런이 3번 우주 스파이더맨과 맞다이가 가능해진 것이죠. Multiverse is a concept about which we know frighteningly little. 근데 이런 멀티버스 총동창회 이벤트는 마블 큰 그림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일단 이번 스파이더맨 신작이 멀티버스 컨셉인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디즈니 마블은 이 멀티버스 세계관을 위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주 치밀한 작업을 해왔거든. 역시 쥐새끼 같은 놈들. 우선 그 시작은 앤트맨 시리즈에서 시작한 양자역학 내용입니다. 앤트맨 시리즈에선 양자역학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데요. 사실 이 양자역학이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다중우주 이론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이 양자역학을 통해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힌트와 이론적 배경을 이미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깐 뒤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버스의 존재를 알리죠. 바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서비스 중인 드라마 로키를 통해서 말이죠. 스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드라마 로키에선 이 세상에는 멀티버스의 질서를 관장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멀티버스가 서로 만나지 않게, 즉 예를 들어 1번 우주 스파이더맨과 3번 우주 스파이더맨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기관의 수장이 사망하고 멀티버스가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서며 모든 멀티버스가 서로 만날 수 있게 엉켜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 로키에서 멀티버스의 충돌 문제가 시작된 뒤 뒤이어 개봉하는 영화가 바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예고편을 보고 추측을 해보자면 멀티버스의 질서를 관리하던 기관이 수장 탈주하고 대폭망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와 피터 파커는 이를 모르고 마법질을 하다가 멀티버스 문제를 발생시켜버리죠.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이런 멀티버스 문제는 내년에 개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속편 제목 자체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고, 스트레인지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부터 멀티버스 마법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에 첫 등장하는 신캐 미스 아메리카, 이분은 슈퍼파워 자체가 다양한 멀티버스의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거라고. 누가 봐도 멀티버스가, 즉 정리하자면 앤트맨에서 이론적 밑밥을 깔고 드라마 로키에서 멀티버스를 공개하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멀티버스 문제를 발생시키고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에서 이 멀티버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게다가 향후 개봉 예정인 앤트맨의 후속작 제목도 멀티버스의 이론적 배경인 양자역학의 양자를 의미하는 퀀텀이 들어간 퀀텀 매니아, 즉 앞으로의 마블은 멀티버스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멀티버스를 통해 영화를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은 세계관 확장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멀티버스를 통해 누구든 합류 가능하고 누구든 퇴장 가능하고 이미 있던 이야기도 죄다 연결시켜버릴 수 있는 가불기, 사기템 같은 설정을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을 다 연결시켜버려 초거대 MCU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사례만 봐도 20년이 다 되어가는 전설의 작품의 인물들을 죄다 재입장시켰고, 또한 심지어 앞으로 소니에서 제작하고 있는 베놈 시리즈와도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죠.
실제로 스파이더맨 판권이 소니에게 있어 앞으로의 스파이더맨은 소니에서 진행하는 만큼 굳이 스파이더맨이 소니의 유니버스와 협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소니 픽처스 사장이 직접 소니 유니버스 캐릭터와 MCU 캐릭터가 한 영화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느슨한 세계관 공유 가능성도 언급했고, 소니의 베놈 시리즈에 스파이더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마블 스튜디오 사장 케빈 파이기와 소니 회장이 밝혔죠. 또한 마블 사장 케빈 파이기는 스파이더맨은 유일하게 이 두 유니버스를 자유롭게 오가는 캐릭터이기에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기대된다는 식으로도 말했습니다. 판권이 소니에게 팔려 마블이 아닌 다른 회사 주도로 함께 만들던 스파이더맨 시리즈, 어찌 보면 굉장한 악재인데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멀티버스를 통해 MCU가 아닌 작품들도 죄다 MCU로 활용해버리는 그대들의 능력은 참. 그리고 마블의 세계관 확장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블은 멀티버스 전략을 펴는 동시에 원작에 존재하는 상위 세계관 이야기를 가져오기 시작했거든. 바로 11월 개봉 예정인 이터널스가 바로 그것이죠. 이터널스는 우주의 창조주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리즈입니다. 이젠 뭐 아주 창조주까지 등판하는구만. 원작 기준으로 우주의 창조주를 무찌르고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린 셀레스티얼이란 종족이 있는데, 이 셀레스티얼들이 지구에 와서 이터널 종족, 즉 이터널스들을 만들었고, 이 이터널스들이 지구인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게 이터널스의 기본 설정이죠. 특히 이 이터널스의 경우 만화 원작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던 시리즈가 아닌지라 이번 페이지 4에 이터널스를 투입시킨 의도는 다분히 세계관 확장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 등이 연기하는 이 이터널스들, 이분들을 만든 것이 셀레스티얼인데, 이 셀레스티얼은 엑스맨을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등장한 이분도 원작에선 셀레스티얼의 우주선에서 파워를 얻었다는 설정, 즉 얘를 만든 애랑 얘를 만든 애가 같은 놈이란 거지. 그리고 원작 기준으로 이 이터널스 중엔 알라스란 놈도 있는데, 이 알라스의 아들이 바로 타노스죠. 그리고 이 알라스와 같은 세대의 이터널이 바로 이번 영화에서 마동석이 맡은 역할인 길가메시, 즉 타노스 아빠랑 얘랑 같은 세대 이터널이요. 즉 한때 유명했던 이짤 차빼 개 바빠.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이거야. 내가 너가 아버지랑 왜?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 나온 스타로드의 아빠 에고 역시 영화에선 셀레스티얼이란 설정이고, 가오갤 시리즈에도 이미 여기저기에 셀레스티얼이 등장했었죠. 즉 이렇게 이터널스를 가져오는 순간 셀레스티얼이란 공통된 이야기를 통해 엑스맨, 데드풀, 어벤져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 신캐 등도 모두 공통된 이야기로 엮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관 확장을 통한 각종 프랜차이즈 연결을 위해 디즈니는 평소 잘하던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바로 20세기 폭스사를 통째로 인수해 엑스맨, 데드풀, 판타스틱 4 등의 마블 원작 영화 판권들을 모두 확보해버린 것. 어우 형 너무 멋져. 저도 어떻게 양자로 입양 좀. 어림없는 소리. 영화사를 통째로 인수해 판권을 모두 확보하고 멀티버스와 세계관 확장을 통해 MCU를 미친듯이 키우고 있는 디즈니. 실제로 데드풀이 MCU에 합류한다는 발표가 난 상황이고, 드라마 완다비전의 엑스맨에서 퀵실버 역을 맡은 피터 에반스가 등장하기도 했고, 내년에 개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에 엑스맨 인물들이 카메오 출연한다는 루머도 상당히 많이 도는 상황이죠.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 세계관 확장에 미친듯이 목숨 걸고 있는 걸까요? 온갖 것들 죄다 MCU에 부어버리며 아주 미쳐 날뛰고 있는 마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자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그 시점부터 예정된 당연한 수순이었거든. 사실 영화판에서 이렇게 수많은 영화와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멀티버스로 다 섞여버리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만, 근데 사실 코믹스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죠. 심지어 1960년대부터 모든 코믹스가 아주 꾸준히 해오던 짓이라고. 미국 코믹스의 경우 작품의 판권이 대부분 코믹스 회사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사의 기획과 분업화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작가 개개인이 판권을 갖고 있지 않고 모두 회사 소유. 그렇기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다른 작가가 가져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코믹스는 특성상 한 캐릭터가 성공하면 그 캐릭터 이야기를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찍어내야 하기에 캐릭터와 스토리의 노후화 문제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노후화된 캐릭터를 퇴장시키거나 리부트시키고 신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계관도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줘야죠.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선 자연스럽게 멀티버스를 통한 세계관 통합을 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영화에선 이제야 이런 방식이 등장한 것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믹스의 세계관을 구현할 기술이 이제서야 무르익었거든.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 장르가 인기를 얻은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기술력의 한계로 이렇게 허접하게 슈퍼파워를 구현해왔으니 슈퍼파워가 핵심인 슈퍼히어로 장르는 CG 기술 없던 시절에 안고 없는 찐빵 그 자체였죠. 근데 이 와중에 아이언맨 실화냐? 뭔 고추인 줄 알았네. 초코맛 고추도 아니고. 하지만
90년대 말부터 CG 기술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자 본격적으로 슈퍼히어로 전성시대가 열렸고, 코믹스에선 이미 옛날 옛적부터 해온 여러 타이틀에서 각자 빌드업한 이야기가 세계관 통합으로 함께 엮어져 버리는 이런 구조의 스토리텔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에 코믹스에선 교과서처럼 사용되던 기본 공식 같은 이 멀티버스 만능 스킬을 이젠 굳이 영화판에서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놓은 엄청나게 방대한 멀티버스 세계관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마블이 엄청난 자본금의 디즈니 형님을 만났으니 드디어 묵혀놨던 그 필살기 기술을 꽃피울 때가 온 것이죠. 한편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엔 영화, TV 정도 수준의 미디어만 존재했으나 이젠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그 경계도 무너져가며 폰, TV, 컴퓨터, IPTV, OTT, 게임 등등 수많은 매체를 경계 없이 콘텐츠들이 오가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콘텐츠보다는 다양한 포맷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아주 잘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이런 어벤져스나 멀티버스 같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트랜스미디어의 트랜스는 트랜스젠더 할 때 그 트랜스입니다. 즉 어디로 넘어가는, 전환하는, 건너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트랜스인데요. 그렇기에 트랜스미디어라 하면 다양한 미디어들을 경계 없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 다양한 융합 미디어를 의미하죠. 즉 다양한 미디어,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랜스미디어이며,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맞춘 이야기 방식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이야기를 하기에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새로운 영화는 독립된 온전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전체를 관통하는 큰 이야기에 분명하게 기여해야 하고, 각각의 모든 영화들이 전부 전체 프랜차이즈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여야 한다. 즉 다양한 별개의 이야기가 모여 큰 이야기를 형성하고, 어떠한 영화를 보더라도 전체의 큰 이야기에 입문 가능한 스토리 구조. 이거 어서 많이 본 건데 바로 우리가 익히 봐왔던 어벤져스 시리즈들, 즉 현재 마블이 구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대표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은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등장하고 그 경계가 허물어진 이런 환경, 즉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식이죠. 즉 과거 코믹스 시절 만화책 제작 환경이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만들어냈고, 이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해진 미디어 환경에 있어 매우 적합하고 강력한 스토리텔링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인수합병 덕후로서 거대 미디어 제공 건설 전문인 디즈니가 시대에 딱 맞는 이런 강력한 힘을 얻었다. 그럼 저 야가 빠진 쥐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본격적으로 빨아먹어볼까? 준비됐어? 예. 역시나 디즈니는 이 강력한 힘을 사용해 자사의 콘텐츠 무대를 더 확장하고, 더 나아가 플랫폼 자체도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커지고 있는 OTT 시장까지 장악해 더 큰 미디어 월드를 꿈꾸고 있죠. 실제로 내년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 2편, 이 영화의 관계자들은 이 영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드라마 완다비전을 꼭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스토리텔링 중이며, 이 드라마는 디즈니의 OTT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죠. 또한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멀티버스의 설정상 근거가 되는 드라마 로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게임 유니버스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엄청난 양의 프랜차이즈들을 전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 때려부으며 거대 콘텐츠 제국을 꿈꾸는 디즈니, 이젠 단순히 영화 하나 잘 만들어 극장에 개봉하는 게 아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총망라의 작품을 발표하고 컴퓨터, TV, 폰, 태블릿 등 다양한 곳에서 접하는 초거대 세계관을 키우는 중. 이러한 큰 그림을 보고 나니 이 거미삼형제의 멀티버스 동창회는 큰 그림의 서막일 뿐 앞으로의 구상이 더 기대되는군요. 물론 이 구상이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미 메이저 영화판도에 큰 획을 그은 놈들이 또다시 기발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 채널도 어떻게 인수할 생각 없으십니까, 쥐느님?